안 움직이는 종목을 싸다는 이유로 사는 거를 절대 안 합니다. 조정을 받다가도 또 올라가는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추이, 중일, 채피, 승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명심해야 될 게 90%까지 올리려면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 선정 방법과 뭐 매수 타점 잡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안 움직이는 종목을 싸다는 이유로 사는 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걸 잘 못하기도 하고. 네네. 저는 무조건 스마트 머니 또는 뭐 세력,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주식, 강력한 매수세가 일단 들어오는 것을 뭔가 들어오고 있구나를 확인하고 그럼 얘가 뭐 하는 회사지? 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세에 맞는 종목, 예를 들면 최근 몇 달 동안 2차전지 굉장히 좋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좋았고 뭐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좋았고 개별주 느낌으로는 금양 이런 애 굉장히 좋았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장세에 맞는 종목, 주도 섹터에 속하는 종목, 그런 테마군 종목군에서 힘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서 그러면 힘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힘이 그냥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힘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그게 그리고 장세에 맞는 종목이면 조정을 받다가도 또 올라가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물리학의 법칙, 3법칙에 보면은 관성의 법칙이 있고 가속도의 법칙이 있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맞아요. 네. 뉴턴의 운동 법칙. 네. 이 3법칙이 주식 시세에도 적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 3법칙을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보면은 그 좀 시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보면.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주도주가 만들어지면 한번 상승하고 조정을 거치더라도 또는 시장 일시적으로 충격하면서 조정이 많이 나오더라도 시장 충격이 멈추면 다시 또 올라가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 시장이 횡보할 때는 조정이 덜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완만하게 나오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관성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안 움직이는 종목을 내가 사서 뭐 기다리는 그런 뭐 예를 들면 가치 투자에서 저평가된 걸 사서 뭐 재평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고 힘이 들어오는 종목. 근데 그게 장세에 맞는 종목. 주도 테마, 주도 섹터, 주도 주군에 속하는 종목. 그런 종목이면 그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그 중에서 조정이 이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지지가 될 만한지를 찾아요. 아까 뭐 지수나 뭐 아까 차트 설명할 때 봤던 어떤 수평 추세선이든 뭐 상승 추세선이든 이평선이든 뭐 중심선이든 지지가 될 만한 선들을 많이 찾아서 그런 선이 겹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선이 겹쳐 있는 자리로 내려오면 그런 종목은 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최근에 약간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뭐 2차 전지 중에서 특히나 뭐 리튬 관련주. 그렇죠. 랑 그다음에 로봇주도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엊그저께 보니까 빠졌다가도 바로 확 이제 올라오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약간 좀 관성의 법칙, 시세가 세게 들어왔으면 한 번에 안 죽는 거, 그렇죠.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까요? 맞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뭔가 시세가 세게 들어왔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초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주관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뭐 이렇게 거래량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터졌다든지, 그렇죠. 뭐 장대 양봉이 섰다든지,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별주 만약에 중소형주나 개별주, 그러니까 테마주 성격의 종목, 그러니까 20% 이상 또는 상한가를 가는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은 거래량 기준으로는 뭐 500만 주, 10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율과 거래 대금입니다. 비율이요? 비율이 그러니까 평소 거래량 대비 1000% 이상 터지는 그런 긴 거래량이 있어야 돼요. 대금 기준으로는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질 수 있어요. 바닥권에서 처음 올라갈 때는. 근데 처음 올라가면서 팍 올라갈 때는 장세가 이제 화랑장일 때는 1000억. 그때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으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그렇죠. 요즘 장 같은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 번씩 거래량이 한 번씩 훅 터지고 내려오고,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훅 터지고 내려오고, 이런 걸 한 3번 정도 거치다가 빡 올라오면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거래량 세 번을 만들고 딱 터지면 그게 그때 이제 거래대금 기준으로 딱 터질 때는 한 500억 이상 터지면 물론 500억 안 터지고 뭐 200억, 300억 터지고도 날아가는 종목도 있지만 그렇겠죠. 네. 확률을 높게 보려면 이왕이면 거래대금 많이 터질수록 이제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아서 그런 종목이 이제 나왔을 때 일봉상 눌림이거나 또는 중기 분봉상 눌림이 나오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죠. 그런 것도 약간 실제로 좀 대입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장 끝났을 때 그 HTS에서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 거래량 네. 상위해가지고 네. 해서 딱 계속해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뭐 사실 처음 HTS를 처음 쓰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해보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바로 네. 그 창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거기서 종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수백 개의 종목을 보는 것보다 움직이는 한 뭐 수십 개의 종목을 계속 눈에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할 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하루에 막 500개, 1000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한된 시간에서 해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에서 할 때는 거래량이 터진 종목,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 그리고 개별주, 테마주 느낌에선 최소한 10% 이상 양봉이 나온 종목. 그렇게 보면은 몇 종목, 하루에 뭐 몇 종목 안 돼, 뭐 10개, 20개, 장이 정말 좋을 때 뭐 30개. 최소한 그 종목들은 내가 반드시 오늘 어떻게 움직였고, 뭐 향후 며칠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추적하면서 보다 보면은 차트를 보는 눈이 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 종목이 왜 올랐는지 알고 보니까 이게 막 리튬 관련주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길게 볼 수 있는 테마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 확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슈가 어떤 이슈, 어떤 재료를 올랐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이 이슈 재료가 뭐 오늘 내일로 끝날 이슈인지 아니면 한동안 계속 이어질 이슈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계속 이어질 이슈라면 그 종목에 이제 스마트머니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한동안 이어질 이슈가 있으니까 조정이 나올 때만을 기다려서 매수하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거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아, 그런가요? 네. 네. 실제로 근데 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소액 연습을 그래서 많이 한 주로 사고 파고 하는 연습을 맞아요. 해야 돼요. 네. 네. 왜냐면 이제 또 모의로도 연습을 해도 되는데 돈이 일단 한 주라도 들어가야 좀 더 실감이 나고 좀 공부를 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방금 했던 그런 류의 종목들을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한 주라도 사보고 그 이후의 흐름을 추적해보는 네. 그런 걸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단타 같은 경우에는 좀 바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좀 하기 힘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종가 매수. 네. 그죠? 종가에 매수해가지고 종가에 매수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 다음날 시가에 뭔가 시세를 줄 만한 그렇죠. 그런 종목이 네. 된 매수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승률 뭐 거의 뭐 90%에 다다른 네. 종가 매수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설명하려면 최소 이제 1시간 이상을 설명해야 되는데 네. 일단 압축해서 중요한 부분 정말 핵심 요소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이제 단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중요한 게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종목을 찾고 거기서 이제 재료가 있는지 이슈가 살아 있는지를 보고 네. 걔가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지지가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장후반에 나왔다. 그럼 이제 종가 매수하는 거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가장 센 매수세가 가장 세게 들어온 종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한가를 가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급등주 단타의 경우는 종가 베팅도 마찬가지고 장중 단타도 마찬가지고 시가 매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첫 상한가 종목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상한가 종목을 매일 보고 특히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 거래 대금 작으면서 상한가가 간 종목까지는 직장인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아, 그래서 거래 대금이 뭐 300억 이상 터졌다. 500억 이상 터지는 게 좋은데 요즘엔 시장 거래 대금이 워낙 줄어서 최소 300억 이상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다. 그런 종목은 반드시 어떤 이유로 상한가를 갔는지 매일 보다 보면 시장이 지금 이런 테마가 주목을 받고 있구나라는 눈이 떠지고 네. 그런 종목 중에서 상한가든 아니면 최소 15% 이상의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거래 대금은 500억 이상이 좋은데 지금 장이 워낙 안 좋아서 300억 이상 터지면서 그렇게 나온 종목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골라놓고요. 그런 종목이 하루에 500억 이상으로 하면 하루에 한 5개 나오고요. 한 15%에 500억. 그럼 하루에 한 5개 나오고 한 300억으로 하면 한 10개,
많이 나오면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런 종목을 그 종목 중에서 이제 시장의 어떤 이슈와 최근의 이슈와 맞는 것들을 꼽으면 몇 종목 안 되겠죠. 그런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이 나왔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지지선을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추이 중일 채피 한번 해보실래요? 추이 중일 채피. 추이 중일 채피? 네. 그게 이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선들인데요. 바로 추세선, 네. 이평선, 중심선, 일목선, 채널선, 피보나치 되돌림선입니다. 이런 선이 있는 자리, 특히 이런 선이 겹쳐 있는 자리는 지지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찾아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는데 그런 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장중에 하락하다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면서 하락이 멈추면 지지가 확인된 거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장후반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서 끝나면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종목이 이제 상승, 조정, 횡보하다가 올라오면서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게 이제 네. 종가 매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자세한 그런 또 방금 말씀하신 6가지 그런 지표 네.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좀 더 상세히 또 설명을 하고 계실 거니까. 그렇죠. 거기 예. 가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1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홍보해 주신다니까.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6가지 선을 네. 사실 저도 이제 네.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니까. 네. 또 그래서 그리고 찾아보시는 최소한 것보다. 네. 6가지 다 모르더라도 추세선하고 이평선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니까.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이제 중심선까지 추가되면 더 좋고 하나씩 추가될수록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 안 봐도 되지만 다 안 보고 앞에 거 두세 개만 뭐 하나만 전문적으로 파도 되긴 됩니다. 근데 하나를 파고 그게 익숙해지고 또 2개를 그다음 보고 3개를 보고 그러면 승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6개를 다 보면 거의 한 90%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명심해야 될 게 90%까지 올리려면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주도 테마에 속하는 종목인가. 그러니까 네. 주도 테마 주도주인가. 그리고 거래대금 500억 이상 터졌는가. 네. 그리고 상승할 때는 당연히 거래대금 터졌으니까 거래가 급증하죠.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급감해야 됩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테마주라면 어떤 이슈가 있다면 오늘이나 내일 아침에 그 이슈가 부각될 만한가.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거는 오늘 저녁 공중파 메인 뉴스에 나온다. 그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는 다음날 아침 시가가 급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종가 매수에 아주 좋은 종목이 되는 거죠. 약간 좀 일정주라고 해서 주요 일정이 뭔가 나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 매매 또는 스케줄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이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지지가 나오면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했을 때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잘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매매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서서도 뭐 스마트 머니, 네. 그 다음에 그런 약간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제 그 부분이 네. 어떻게 본다면은 첫 번째 그런 조건에 해당이 네. 되는데, 그 어떻게 본다면 세력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세력이 매집하는 패턴, 뭐 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뭐 세력이 매집하는 패턴을 예를 들면 금양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원지 소재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4,000원, 5,000원에서 움직이다 21,000원까지 단기 급등이 세게 나왔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그 전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을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박스권을 그리면서 또는 횡보를 하면서 밑에 거래량이 이렇게 밑에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씩 터지잖아요. 네. 이렇게 여기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1,6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1,380만 주고요. 그래서 500만 주,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이렇게 여러 번 터지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거 없이 그냥 횡보하는 종목은 관심을 아무도 안 갖는 거죠. 일반인도 관심이 별로 없고 세력도 관심이 없는 소외된 주식인 거죠. 그런 주식은 사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렇게 거래가 여러 번 터지는 종목, 그러면서 저점 수준을 지키는 종목, 이런 종목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갔는데, 만약에 이게 세력이 뭐 주포가 다 팔고 나간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도 또 저점을 깨고 하락 추세를 그릴 텐데,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안 빠지고 횡보한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네. 만약 세력이 안 들어왔으면, 세력이 팔고 나갔으면 여기서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저점이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안 빠지잖아요. 장이 안 좋을 때도 이만큼 빠지긴 하지만 장이 안 좋을 때도 저점을 지키잖아요. 이런 종목이 세력이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세력이 들어오고 있구나 해서 그럼 이게 뭐 일주일 후에 갈지 한 달 후에 갈지 두 달 후에 갈지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3번 이상 들어온 종목이 어느 날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거나 저항을 여러 번 받은 자리를 돌파하거나 241선, 481선 이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15% 이상의 거래대금 500억 이상에 실리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거는 세력이 이렇게 앞에서 매집을 했고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출발이구나. 매집한 종목이 이제 출발이구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단타 종목도 그렇고 종가 매수 종목도 그렇고 매집하고 출발한 종목이 분봉상 눌림이 나왔을 때는 분봉상 눌림이 나왔다가 지지가 나오면서 돌릴 때는 단타가 되는 거고 일봉상 눌림이 나왔다가 지지가 되면서 이쁘게 끝나면 종가 매수 스윙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터지면서 급등하고 눌렸을 때 분봉상 지지 나오면 단타 15% 이상 올라가고 또 일봉상 눌림이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매수하면 뭐 종가 매수도 되고 수익 매수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고 또 완만하게 눌려서 수익 매수 중에 이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저지바거든요. 저지바이면서 중요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지지 캔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일봉 눌림목 수익 매수의 한 방법입니다. 네. 저지바이면서 이평선. 그러니까 결국 저지바라는 거 수평 추세선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항을 강하게 받았던 자리인데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면서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같이 지지가 되면 그래서 거기서 주가 하락이 멈추면 거기서 튀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자리가 이제 종가 무렵에 그런 게 나오면 종가 매수해서 다음날 또는 뭐 며칠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또 장중에 지지받고 돌리면 장중 단타도 되는 거고. 그렇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매수가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월봉을 보시면 도움이 되는 게 튀었을 때 월봉상 만약에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할수록 길수록 튀었을 때 위로 많이 갑니다. 길다는 건 그만큼 수렴 기간을 거쳤다는 거고 에너지 응축이 됐다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길면 길수록 더 올라가는 힘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타를 하더라도 내가 월봉 차트를 보면서 이게 에너지가 오랫동안 모인 종목인지를 보는 연습. 그래서 연봉까지도 보면은 이게 딱 연봉을 보면은 바로 이제 눈으로 이게 10년 동안 횡보했는지 뭐 20년 동안 횡보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파하면서 이게 단기간에 세게 갔던 거죠. 그래서 이게 금양이랑 비슷한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한가가 나오면서 시세가 폭발하는 게 장기간 이렇게 횡보하다가 돌파한 게 비슷한 게 예전에 모 정치인 테마주 카스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길게 거의 2000년부터 2020년 20년 박스를 만들었어요. 20년 박스를 만들고 돌파하니까 거기서 뭐 15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20년 동안 횡보하다가 바로 여기서 이 앞을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박스 돌파를 하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계속 거래가 터지죠. 거래가 터지는데 거래가 터진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저점을 지키거나 저점을 깼다가도 이내 회복하는 거. 그런 거는 분명히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터지면 매집이 끝나고 시세 분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딱 터졌을 때부터 얘는 상가가 따라잡기가 있잖아요. 상따에서 가장 좋은 게 매집의 흔적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박스를 중요한 자리를 첫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 그게 가장 좋은 상따 후보 종목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 돌파하면서 그게 사실상 20년 박스 돌파고 한 방에 돌파고 그러면서 상승 조정 상승하고 또 조정 거치고
조정 거치고 또 이렇게 상승했죠. 그리고 또 빠지고 조정 거치다가 한 번 더 가고 기어코 이렇게 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죽은 거죠. 그만큼 에너지 움직이 길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죽고 조정 받다가도 또 가고 받다가도 또 가는 거죠. 네.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한미 글로벌 같은 거 보면은 네. 이거 비슷하네요, 뭐야. 그쵸. 네. 비슷하죠. 네. 그래서 급등주, 매집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비슷합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긴 박스권을 중간에 그 전에 거래가 이렇게 터지는 모습이 나오고 저점을 깨서 그냥 내려가면 걔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6월달 시장 급락했잖아요. 엄청 안 좋았죠. 시장이 안 좋으면서 빠졌는데 빠지자마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이거는 시장을 이용해서 매물을 터는 겁니다. 시장이 급락하니까 같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때 자기들도 팔면서 다시 밑에서 싸게 다시 사는 거죠. 평단을 낮추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개미들 매물도 털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딱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사람들은 초보자분들은 아니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 하지만 이게 긴 흐름을 갖고 매집 흔적이 있던 종목이라면 그게 본격적인 시세의 출발이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종목은 이슈가 괜찮으면 한 번에 안 죽고 최소한 이렇게 한 번 갔다가 빠졌다가도 한 번 더 가는 기본 상승 3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아까 금양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도 기업으로 해서 네, 사실 그 시장과 잘 맞는 종목이었잖아요. 그런 종목인데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력이 매집하는 패턴이 있고 그 박스권이 뭐 10년 이상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돌파하면서 이런 시장과 환경에 맞는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많이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크게 갈 수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확실히 좀 이런 하락장에서도 또 좋은 수익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상한가 종목이나 10%나 1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대금이 300억이나 500억 이상 터진 종목. 그러니까 장에 따라서 제가 왜 10%나 15% 또는 300억, 500억 했냐면 그거는 장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이 하루에 많아봐야 한 10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10개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그게 이제 뭐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쌓이면 그게 자기 내공이 되는 거고 그렇죠. 시장을 보는 눈도 떠지고 차트를 보는 눈도 떠지는 거죠.